나중에 천막을 치면 지붕 있는 테라스를 만들 수 있지 않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왜 하냐면 면적이 안 들어가. 면적이 안 들어갑니다. 프레임은 면적이 안 들어갑니다. 어떻게 이현웅님을 만. 반갑습니다. 국민건축가 이현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전세계 단독주택 소개하는 시간이죠. 아르헨티나 갑니다. 아르헨티나 단층입니다. 단층 구조가 뭘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숙제입니다. 숙제. 골강판이죠. 골강판으로 해서 스틸인가? 요거는 이제 스틸 파이프죠. 파이프로 이렇게 해가지고 외부에 프레임을 세우는 거죠. 프레임 위에 나중에 뭐 지붕을 더 덮든 천막을 하든 지붕 있는 테라스를 만들기 위한 준비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로 슉 들어와요. 여기로 슉 들어와서 이게 현관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단층이죠. 단층에 골강판 아니면 칼라 강판 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샌드위치 판넬 아니야?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 박스 아닙니까? 는 아닙니다. 모서리에 이제 창을 낸 거고요. 기본적으로 특징이 뭐냐면 슬라브 위에 프레임을 세웠다. 나중에 천막을 치면 지붕 있는 테라스를 만들 수 있지 않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왜 하냐면 면적이 안 들어갑니다. 프레임은 면적이 안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파고라 아니에요? 파고라가 면적이 왜 안 들어갈까요? 파고라는 기둥이 4개가 있으면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비가 내리면 면적이 안 들어가는 거죠. 건폐율에도 안 들어가고 용적률에도 안 들어가죠. 준공이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붕을 만들었어. 여기다 쫙 해가지고 지붕을 덮었어. 덮은 건 불법입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어닝이 펴지냐, 아니 없어지냐, 아니면 천막을 할 거냐는 불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방이죠. 창문. 슉 걸어가서 여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로 슉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뭐 외장재는 저렴한 골강판이다. 그래서 이렇게 피스 자국이 이렇게 있다. 남미나 유럽의 골강판 많이 씁니다. 골강판이 두꺼운 아연도 강판은 비싸. 근데 이제 함석 골강판은 저렴합니다. 이렇게 얇으면 얇을수록 이제 저렴한 거죠. 그래서 평면도 볼게요. 평면도 이렇게 슉 해서 슉 들어가는 거죠. 이 부분은 지붕 있는 테라스 같은데 어쨌든 프레임만 있어요. 프레임. 기둥과 보호 프레임만 있어서 건축 면적에는 안 들어간다. 이유가 뭐냐? 비가 내린다. 4m에 4.8m에 방이 하나 있고요. 여기는 이제 복도죠. 복도에 방이 하나 있고 여기로 들어가면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이 2명이 동시에 쓸 수 있는 화장실이죠. 아무래도 1600에 3500이니까 크죠. 그러면 세면대를 바깥에 놓고 그 다음에 변기, 욕조, 그 다음에 변기, 비데. 그래서 세면대를 바깥으로 뺐어요. 그래서 둘이 동시에 쓸 수 있는 화장실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긴 특징이 뭐냐면 부엌 박스가 있습니다. 부엌 박스. 그러니까 약간 L, D, K인데 K가 약간 숨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로 쏙 나가면 이제 마당인 거죠. 제가 전 시간에 라이브 시간에 얘기했죠. 이거를 한국화하는 도면을 그리는 방식이 뭐다? 박스를 붙여라. 현관 박스를 붙여라. 다용도실 박스를 붙여라. 게임 끝났습니다. 잘 그 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라이브로 제가 한 40분 했는데 그거 보세요. 한국화하는 방법이 뭐냐? 박스를 붙여라. 이 집도 그게 가능하죠. 여기 신발장, 여기는 팬츄리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부 사진 볼게요. 내부 사진 보시면 이런 거죠. 이렇게 해서 이런 거는 면적에 안 들어간다. 재밌는 게 모서리죠. 모서리인데 모서리 창이 이렇게 열리죠. 이렇게 닫히고. 그래서 지금 여기가 거의 비어 있는 것처럼 창문이 이렇게 벽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방, 화장실, 여기 이제 주방입니다. 주방인데 이렇게 약간 숨어 있는 주방. 너무 오픈된 주방이 좋냐, 아니면 숨어 있는 주방이냐, 그거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나는 주방을 깨끗하게 관리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면 숨어 있는 주방 뭐 나쁘진 않습니다. 로샹 내려가면 요건 나가면 외부야, 외부.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는 뭐가 필요하다?
다용도실이 필요하다. 그러면 다용도실 박스를 옆에 붙이시면 되는 거죠. 여기는 현관 박스를 붙이시면 국산화 도면은 사실은 끝났다. 끝났다. 너무 간단하죠? 이 부분이 창문이 이렇게 열리고 이렇게 열려요. 그래서 이게 모서리가 다 열린다. 당연히 벽난로가 있죠. 그래서 타일이죠. 얘네는 기본적으로 난방을 안 하니까. 그래서 디테일은 무슨 구조다? 블럭조입니다. 목조도 아니고 스틸도 아니고 콘크리트도 아니고 블럭조죠. 단층이기 때문에 블럭을 싼다. 블럭을 싼다. 높이가 틀리죠? 왜? 경사지붕을 만든다. 그래서 여기는 경량철로 해서 면만 잡아서 박스 모던 디자인을 만든 겁니다. 경량철거 위에 시형광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방수 이런 처리를 한 겁니다. 별거 아니죠. 블럭 단열은 외단열을 한 거죠. 요게 단열재입니다. 요게 단열재고 여기가 이제 골강판이 될 거예요. 그다음에 플래싱을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뭐죠? 지붕은 이제 스틸인 거죠. 스틸 파이프로 해가지고 시형광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 거죠. 여기다가 단열재를 채워도 됩니다. 여기에 단열재가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도 단열재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뭐 주방 뭐 디테일하게 그려놨더라고요. 주방 박스만 이렇게 돼서 뭐 키트화 시키는 뭐 이런 것도 아닌데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르헨티나 단독주택 프레임이 뭐죠? 면적에 안 들어간다. 그 이유는 뭐냐? 지붕이 있으면 면적이 들어가고 지붕이 없으면 면적이 안 들어간다. 비가 내리면 비를 맞아 내가. 면적이 빠지네.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죠? 비를 안 맞아? 그러면 건축 면적에 들어간다. 연면적도 들어간다. 디자인 1.6, 편리성은 1.4, 가성비 1.3, 에너지 효율은 높진 않았어요. 아무래도 블럭에 외단열을 하긴 했지만 지붕도 그렇고 쉽지는 않습니다. 아이디어는 1.3이었어요. 그래서 디자인 6.9입니다. 6.9가 나쁜 건 아니에요. 어쨌든 단층에 22평인데 방 하나에 거실, 주방, 화장실. 아쉬워요. 22평 정도면 방 두 개는 만들 수 있다. 컴팩트하게. 근데 오늘 아르헨티나에서 배울 거는 외장을 뭐 블럭이 됐든 목조가 됐든 콘크리트 됐든 모든 외장재는 골강판은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프레임만 왜 세우냐? 건폐율에 안 들어가고 이거는 이제 필요에 의해서 아르헨티나는 천막 많이 쳐요. 이게 어닝은 아니고 고정 천막을 이렇게 칩니다. 그래서 그늘만 줘도 되게 시원하거든요. 비가 이렇게 많이 오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아르헨티나 6.9였습니다. 감사합니다.